필구랑 너랑 합방시켜서 직접 관계를 갖게. 관계! 아, 거 재수씨 이래봬도 아직 죽지 않았소? 우리는 아기 또 가지면 되잖아. 어차피 접수받은 이상 현장 확인은 해야 합니다. 감히 며느리가 시댁에 순사를 끌고 와. 넌 사기 혐의로 고소해버릴 거야. 지금 여기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봤자 좋을 건 없으니 조용히 하세요. 일단 구독하시고요. 끝까지 다 보신 후 재미가 없다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이 출산과 함께 바로 이혼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팔자가 피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간 건지 핀 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5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회사 다니며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과 자주 마주치다 보니 종도 들고 그러다 연애도 하고 뭐 그런 평범한 만남이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저밖에 모르는 착한 남자였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사람 챙겨줄 줄도 아는 그런 남자이다 보니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싸움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서로의 가족과도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상견례는 아니고 그동안 가끔 듣거나 봤던 서로의 가족을 결혼 전제하에 만난 거죠. 상견례 전 먼저 남편의 가족을 먼저 만났어요. 남편은 홀어머님의 위로 형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누뚱이라 지금의 아주버님인 형과는 11살 차이가 났어요. 안녕하시오. 말씀 많이 들었소. 나는 호구형 필구라고 하오. 여기는 내 마누라요. 어머나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 횡재했네. 이렇게 이쁜 아가씨랑 인연이라니. 아, 네,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내가 나이가 좀 있소. 호구랑은 11살 차이가 나니 거의 내가 아버지나 다름이 없소. 그러게 야.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되면 우리 집 큰아들을 그냥 시아버지라 생각하면 된단다. 그렇다고 시집살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집안의 대소사 일들을 필구랑 상의하면 된다 이 말이여.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소. 아, 혹시 딩크족이신가요? 뭐? 딩크? 히딩크? 뭐 축구 같은 거 말이오? 아, 아닙니다. 허허, 어쨌든 우리 호구 잘 부탁하오. 그래. 참하고 이쁜 것이 아주 왔다요 왔다. 결혼 전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가족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것저것 묻는 것도 없이 너무 예쁘다며 자기 아들하고 만나줘서 고맙다는 얘기만 연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희 가족과 식사 자리를 가졌고 역시 좋은 인상만 남겼어요. 그렇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상견례를 진행했고 양가 모두 서로의 자녀를 이뻐해 주신 덕에 정말 무탈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창 결혼 준비 중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애야, 결혼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냐? 요즘 혼수도 그렇고 결혼 비용이 만만찮다던데? 너흰 아무 걱정 말거라. 필구가 혼수랑 집을 다 장만해주기로 했단다.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좀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여기 필구가 사업이 아주 그냥 잘 된단다. 필구가 아들같이 생각한 호구가 장가를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고 말고. 네, 그렇소. 거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오. 우리 호구 장가 가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런 걱정 마오. 나는 오로지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오. 그래서 아이도 갖지 않고 지금껏 일만 하며 돈을 벌고 있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뿐인 내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 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소. 집이랑 혼수는 내 직접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오. 불편해도 이해하시오. 혹시 혼수랑 집 말고 결혼식 비용도 부담스럽다면 말하시오. 내 다 해줄 것이오. 으아. 집과 혼수를 글쎄 아주버님이 다 해주시기로 했으니 전혀 신경 쓸 거 없다며 여차하면 결혼식 비용도 모두 대줄 듯한 기세였어요. 아주버님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는 몰랐던 터라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불러다 결정해라는 게 아니고 아예 지원해주는 걸 결정해놓고 절 부르신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은 나중에 뭐 해줬다고 생색내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니 우리 집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자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배려를 해주시는 듯해서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오는 게 도리라 생각합니다. 됐다. 이미 이 일은 우리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니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말거라. 그러하오. 우리 재수씨 너무 착한 것 같은데 저번에 내가 말한 뜻대로 해주길 바라오. 아무리 그래도 혼수의 집까지? 그래 자기야. 우리 형 평소에도 나한테 늘 말했어. 내가 장가갈 때 집이랑 혼수는 형이 직접 해주고 싶다고. 그러니 우리 말 듣자. 혹시 내가 해주는 집이나 혼수가 재수씨 마음에 안 들까봐 그러는 거요? 아닙니다.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시오. 혼수로 드리는 가전제품은 요즘 젊은 부부가 좋아하는 트렌드로 최고 브랜드로 준비할 것이며 신혼집도 둘이 살기에 크고 목 좋은 곳으로 잡아줄 거요. 시어머님, 아주버님, 남편이 굳고 말리며 본인들 뜻대로 하자고 하대요. 결국 결혼식 비용만 조금 저희 친정에서 부담하고 혼수와 신혼집 모든 걸 시댁 아주버님이 해주셨어요. 당시 진짜 얼얼했어요. 혼수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최신 가전제품에 아파트도 큰 평수의 아파트까지. 자, 여기가 우리 호구와 재수씨가 살 신혼집이요. 어찌 마음에 들지 모르겠소. 대골 같은 집이야. 형, 이 집 너무 큰 거 아냐? 둘이 살기엔 너무 큰 거 같아. 넌 그런 소리 말거라. 이 집에 가전제품 빵빵한 거 들여놓으면 크다는 소리 못할 게다. 재수씨 이 집이 마음에 들면 당장 매수하려 하오. 아까가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나보. 그럼 이 집 매수를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소? 네? 서서류요? 이 집 매수하려는데 명의를 재수씨 명의로 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오. 제 명의로요? 그렇소. 이 아파트를 우리 재수씨 명의로 해드릴 생각이오. 거절하지 마시오. 아파트 명의까지 제 명의로 말이 되나요? 명의를 제 명의로 해준다 하셨을 때 저 거절했어요. 받아도 되나 하는 마음도 들고 10억 가까이 하는 집을 떡하니 제 명의로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결국 남편도 동의하고 해서 제 명의로 해서 받고 나중에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주위 친구들이 저보고 무슨 지구를 구했냐며 엄청 부러워했죠.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해주신 것 가지고 막 생색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돈 버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라며 결혼 후에도 이것저것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지원도 해주셨죠. 재수씨 거기 사는데 뭐 불편한 것은 없소? 아주버님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 아무리 역세권이라지만 차가 없으면 어딜 가기가 영 불편한데 차는 필요 없소? 네? 차요? 그렇소. 좋은 차는 아니어도 국산으로 SUV 정도는 뽑아줄 생각인데 면허증은 있소? 일단 국산 SUV 타시오. 국산 조금 타다가 그거 질리면 내 외제차로 한 대 뽑아주리다. 아주버님 정말 감사한데 저 면허증이 없습니다. 마음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헝? 아직 면허증이 없소? 이거 안타깝구만. 그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시오. 그렇게 아주버님 부부와 주에 2번 이상 밥도 먹고 정말 친해졌고 뭐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정말 열심히 살고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주버님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수씨 이제 어떠하오? 편안하게 결혼 생활 할 환경이 준비된 것 같소. 네, 아주버님 덕에 편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행이오. 그렇다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는 아기 낳고 가족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소. 그 아기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오? 사실 저는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지금의 남편이나 제 월급 가지고는 아이를 풍요롭게 키울 수 없다 판단했고 여기서 아이가 생기면 생활이 더 빠듯해질 게 분명했거든요. 처음 몇 번은 아주버님 부부께서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니 꼭 아기를 낳아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했죠. 아주버님, 한국에서 아이 낳고 키우려면 1년에 몇백 들고 다 키우는데 최소 몇 억은 있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맞벌이를 한다지만 둘이 버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듯해서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를 갖더라도 우리 부부 연봉이 좀 올라가면 그때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제게 마치 서운하다는 듯 얼굴을 붉히시며 정색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재수씨 실망이요. 겨우 그런 문제로 아이를 늦게 가지려는 거였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소. 내가 늘 이야기하듯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부모님과 동생밖에 없다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소이다. 그러니 금전적인 부분은 절대로 걱정 말고 호구와 상의해서 아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오. 혼수의 집도 해줬는데 육아 지원이라고 못할 것 같소?
그리 봤다면 날 잘못 본 것이오. 전폭적인 육아 지원을 해줄 테니 아이 가지시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 해도 집에, 혼수에, 거기에 육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오빠, 내가 조심하라 했지. 응, 나 조심했는데. 그럼 왜 임신이 되냐고. 날짜 계산하면 오빠 피임도구 다 착용시켰는데 임신될 리가 있어? 응, 그러게 군형이 나 있었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응, 우리 형이 있잖아. 걱정 마. 나 무섭단 말이야. 아기 놓는 거. 그리고 우리 형편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겠어? 걱정 마. 출산은 순간이고 육아는 평생이야. 육아 지원도 형이 해준다 했으니 걱정 마. 저 진짜 조심했거든요. 날짜 다 피하고 남편한테 피임기구 꼭 착용하게 했고 정말 피해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조심했는데 어이없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제 임신 소식에 저희 시댁 완전 잔칫날 되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더더 좋아하시고 카카오뱅킹으로 고민수님이 50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어머, 형님 이 돈 500만 원 뭐예요? 임신한 거 들었어, 동서. 임신 축하해. 그래도 돈까지 보내시고. 그 돈은 신경 쓰지 마. 그걸로 먹고 싶은 거도 사 먹고 갖고 싶은 거도 사라고 조금 보냈어.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 풀어. 몸 관리도 잘하고. 젊고 건강할 때 아이 가진 건 축복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돈을 보내셨어요. 무려 500만 원이나 남편에게 말하니 형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다 고마운 분들이라며 감사해하며 살자 했고 그 이후로도 태교에 좋다는 프로그램이나 음식 등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쯤 되니 이 집안 식구들이 원래 이런가 보다 했어요. 넉넉한 집안이라 돈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이 좋다면 돈을 화끈하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비록 계획에 없었던 아이였지만 대접받으며 즐기니 이만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축하합니다. 태아의 다리가 3개입니다. 네? 다리가 3개라뇨? 가운데 다리가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으아. 와탕쿠나야, 아들이라니 새아가 해낼 줄 알았다. 허허허 아들이라니 이만한 경사가 없소. 안 그래도 아들을 간절히 원했건만 하늘이 내 마음을 읽었는지 나에게 아들을 내려주셨소. 네? 그 아무것도 아니오. 재수 씨는 아무 걱정 말고 태교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시오. 얼씨구나 좋구나 절씨구나 좋구나. 와탕쿠나야. 어머님, 우리도 이제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소. 경사가 났소. 그렇게 태아 성별검사에서 딸이 아닌 아들로 듣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크게 좋아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딸도 좋은데 기왕이면 아들을 원했다고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10개월이 지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조리원에서 2주간 쉬고 이제 조리원 퇴원하는 날에 저를 보러 온 저희 친정엄마가 기겁을 하며 달려와 소리쳤어요. 아이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엄마, 무슨 일이야? 네 아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 신생아실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손주가 안 보여? 어디로 간 게냐 아이고. 뭐라고? 저희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리원 선생님들께 여쭤보니 저희 시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데리고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나갔다고 하는 거 보니 아주버님도 함께 오셨던 것 같아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으시더군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에 너무 놀란 나머지 시어머니가 데려간 거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오지 못했고 친정엄마 배웅받으며 짐 챙겨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대요. 어머니,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으잉, 왜 이리 일찍 왔냐? 어머님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우리 아기 데려가셨잖아요. 우리 손주 필군에 집에 갔다. 뭐라고요? 어머님 그 어린 신생아를 아주버님 댁에서 데려가다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예야,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어머님, 왜 남의 갓난 아기를 마음대로 데려가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님네 데려가게 뒀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시댁에 아이가 없었어요. 형님이 또 데려갔다는 말에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고 걱정도 되고 환장할 것만 같았죠.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너무한 거 아니냐 말하니 그 뒤로 나온 시어머니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제 너가 할 일은 끝났다. 더 이상 아기 찾지 말거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게야. 내 아이를 나보고 찾지 말라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무슨 외계어를 들은 것 마냥 이해를 못하고 멍하게 있었고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딱 맞춰 아주버님이 들어오시더니 재수씨 그거 너무 놀라지 마오. 우리 마누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못 갖고 있었소. 그렇다고 생판 남의 아기를 입양할 수는 없지 않소. 때마침 우리 재수씨가 임신을 한 거고 하늘이 도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장손을 주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아이를 지우시오. 내 그동안 재수씨에게 집이며 혼수며 돈이며 해준 것들을 모두 환산해보면 10개월 고생한 것 치고는 꽤나 남는 장사일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소.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 좋게 마무리 지읍시다. 제가 아는 아주버님이 맞나 싶었습니다. 진짜 사람 돌변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어서 아기 데리고 오라고 난리 치는데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저를 몰아붙이는데 어디서 이 난리를 치는 게야? 우리가 널 얼마나 배려했는지 알기나 하냐? 배려요? 배려라뇨?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손이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건 너도 알지 않냐? 마누라가 불임이나 암만 해도 애가 안 생기거늘. 원래는 필구랑 너랑 합방시켜서 직접 관계를 갖게 하려 했는데 네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너를 이렇게 배려해서 아이만 가져가기로 한 거니까 이만한 배려가 어디 있더냐? 합방? 관계? 아, 거 재수씨 이래봬도 아직 죽지 않았소? 이 정도면 네가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당연하니 징계야. 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이 두 사람에 둘러싸여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생각났고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울고불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편도 시댁에 왔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어? 이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고? 지금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형한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우리는 아기 또 가지면 되잖아.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아기를 어떻게 아주버님한테 드려?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 집 장손이 생기는 건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신 아이 안 가진다 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뭐야? 무슨 말이야? 당신 아기 안 가지려 노력했을 때 난 아기 가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 그럼 일부러? 그래 내가 피임 도구에 구멍을 냈어. 그 정도로 우리 집은 장손이 필요한 집안이야. 미쳤어. 난 절대로 우리 아기 줄 수 없어. 뻔뻔하게 그럼 아무 대가도 없이 단물만 쏙 빨아먹으려고 했니? 남편도 한통속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피임에 노력을 했음에도 아이가 생긴 것도 남편 짓이었던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미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제가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어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짐도 챙기지 못하고 현관문으로 도망치듯이 뛰쳐나왔습니다. 일단 탈출한다고 뛰쳐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주변을 돌아보니 지구대가 보였고 무작정 그 지구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경찰 몇몇 분들과 함께 시댁에 다시 쳐들어갔습니다. 아니 경찰관들이 무슨 일로? 니네 엄마 전과자 만들기 싫으면 당장 아기 데려와. 아니 순사님들 여기까지 어인일이요? 아기를 유괴했다는데 어차피 접수받은 이상 현장 확인은 해야 합니다. 아기는 어딨죠? 뭐야? 유괴? 아기를 유괴했다고? 이 정신 나간 니은을 봤나? 감히 며느리가 시댁에 순사를 끌고 와. 이 접시물에 코박고 죽을 니은아? 순사님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굴러들어와서 집 사주고 혼수 다 대주고 이것저것 단물이란 단물은 쏙 빨아먹고 이제 아기 데려간다고 우리 시댁을 순사님들께 고발했어. 일단 알겠어요. 지금 아기는 어디 있죠? 우선 아기부터 데려오세요. 으잉? 아기? 지금 오고 있는 중이요. 경찰을 상대로 방방 뛰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저 성격에 제 비위를 맞추고 어째 살았나 싶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일단 아기부터 데려오라 그랬고 얼마 안 있어 형님이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형님, 아기 어서 이리 줘요. 야, 이 사기꾼아. 넌 사기 혐의로 고소해버릴 거야. 아파트랑 돈이랑 다 해먹고 감히 먹튀를 하려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알아? 너 고소해버릴 거니까 딱 기다려. 넌 사기 혐의로 고소해버릴 거야.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 여기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봤자 좋을 건 없으니 조용히 하세요. 그날 일은 거기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기 데리고 지금 친정에 와 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친족간이라 형사는 안 되고 민사나 가사소송으로 풀어야 한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이혼소송도 함께 말이죠. 결혼하고 아이 출산하자마자 이혼소송 밟고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저를 그냥 씨바지까지는 아니어도 지네 대를 이을 아이 낳는 기계 정도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렇게 믿었던 남편조차 미리 그런 생각으로 저와 결혼했다는 거에 두 번째 충격이고, 시어머니가 했던 말,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아주버님이랑 관계 맺게 하려다 배려해줬다는 말에 소름이 끼칩니다. 주위 친구들은 그 인간들한테 그래도 받은 게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위로하는데, 제 떨어진 자존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팔자 핀 건가요? 소송 자료 준비에 한참 바쁘다가 새근새근 잠든 아기 얼굴 보면 이렇게 우울감이 몰려오고 진짜 속이 많이 상합니다. 후기 추가. 얼마 전 형님이 아기 못 낳는 몸이라 제 아기 아주버님이 데려갔다고 쓴 글 기억하시나요? 그때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이제야 이후 상황을 알려드려요. 민사 가사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똑똑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시 상황 같은 걸 녹음을 해놓지 않아 소송에 제기할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송 기간에 질질 끌려다니며 힘든 나날을 보냈네요. 소송 중에 법원에서 합의인가 중재인가로 몰고 가려 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합의나 뭐 중재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고요. 그 결과 먼저 아주버님한테 받은 아파트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해준 거라 돌려줄 의무가 없답니다. 그거 받고 도망갔다고 맞소송 걸었던 형님 패소했어요. 또 소송 중에 남편이 한 번은 술 먹고 친정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적 있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정말 정신 이상자였고, 그 폭력 사건으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 제 근처엔 얼씬도 못합니다. 물론 완벽히 이혼도 했고요. 상황이 그쯤 되자 시어머니가 전화와서는 아가 잘 있냐? 이제 남인데 왜 전화하신 거죠? 아니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왜 씨바지가 없어서 대가 끊길까봐 걱정이신가 보죠? 애근 무슨 말을 그리 하냐. 그래도 우리 함께한 날이 있거늘. 전 이제 할 말 없습니다. 끊습니다. 아가 할 말이 있다. 끊지 말아다오. 용건만 말하세요. 거 필구한테 받은 아파트 있잖냐. 그거 좀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그건 이미 법원에서 돌려드릴 의무 없다고 판결 났는데요. 그리고 그 집 팔았어요. 으잉! 팔았다고? 내 팔아서 멋진 카페 오픈했으니 커피나 한 잔 드시러 오시든가요. 뭐야? 그걸 팔아 커피집을 차렸다고? 정신이 있는 게냐? 그건 네가 아기 낳아주는. 여보세요. 아직도 내가 당신 집구석 씨바지 며느리로 보여요?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당신들과의 관계도 싹 정리했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요. 그래도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긴. 당신네 집 배가 끊기든 당신 인대가 끊기든 내 알 바 아니고, 한 번만 더 이런 전화하면 경찰에 다시 신고할 거니 다시는 하지 마요. 시원하게 퍼부었어요. 그 아파트를 왜 주나요? 법원에서도 제 것이라고 인정받았고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한 줌의 흙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 아파트 처분하니 그새 또 올라서 10억 조금 넘더라고요. 충격에 휴직하고 소송에 육아에 일할 시간이 부족해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얼마 전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이제 새 출발할 일만 남았어요. 불쌍한 우리 아들, 비록 아빠 없이 크게 되겠지만 절대 부족함 없이 키울 생각이에요. 이혼의 소송에 지친 몸 충분한 휴식하고 다시 당당했던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이런 미친 인간들 절대로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시댁의 씨바지가 될 뻔한 며느리의 파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